정성황후 서씨는 영조의 정비로 66세에 승하하기까지 무려 33년간 재위하여 조선의 왕비 중 가장 긴 재위 기간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나 승정원 일기에는 그 긴 세월 동안 왕이 왕비의 처소인 대조전을 찾았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 영조에게 외면받은 왕비였습니다. 폐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간신히 지위를 유지했을 뿐 사실상 내쫓기지 않은 조선 왕비들 중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정성황후 서씨는 1692년 12월 7일 한양 가회동에서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서종제는 소과에는 합격했지만 대과에는 낙방하여 진사로 머물렀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704년 정성황후는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과 혼인하게 되는데 당시 신부는 13살, 신랑은 11살이었습니다. 이후 17년이 지나 연인군이 왕세제가 되면서 그녀는 왕세제빈이 되었고 1724년 영조가 즉위함에 따라 왕비로 책봉됩니다. 당시 정성황후는 33살, 영조는 31살이었습니다. 정성황후는 어릴 적부터 온화한 성품에 웃음을 잃지 않고 게으른 기색이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세자빈 시절까지 포함하면 궁궐 생활이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냉대를 받아 자식을 가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연인군과의 전날 밤 정성황후가 손이 참 곱다는 말에 방가에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습니다 라고 답했다가 영조의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난한 말처럼 들리지만 영조는 이를 자기 어머니인 숙빈 최씨를 겨냥한 말로 오해했습니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으로 입궐했다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영조를 낳았는데 천한 신분 때문에 고생이 많아 손이 굵고 거칠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탓에 영조는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의 아내에게까지 투영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조는 왕세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첩인 정빈이 씨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실이었던 정성황후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중의 아이를 낳아 부왕 숙종의 진노를 사기도 했던 영조는 아버지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빈이 씨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717년 화허공주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716년쯤에는 승은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조는 왕세제가 된 이후에도 정성황후를 멀리하고 정빈이 씨를 총애하였으며 이에 따라 궁중에서는 인현왕후 배출과 장희빈 책봉의 전례가 재현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영조는 정성황후를 창덕궁의 외곽으로 보내고 자신은 경희궁에서 머물며 문안인사조차 드물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부라는 궁 안팎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심지어 영조의 혈통과 정통성을 의심하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1735년 2월 10일 이러한 소문이 극심해지자 영조는 측근 신하들과 밤새 논의하며 사초를 지워버릴 것을 명합니다. 사초 삭제는 국법 위반에 해당하며 군주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의 내면에 감추기 힘든 컴플렉스가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날 논의에서 내전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기록을 볼 때 왕비와의 불화는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1737년 3월 10일자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신하들이 중궁전보다 현빈궁에 들어가는 진상품이 더 많아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진상품 증대를 요청하자 영조는 현빈궁에는 기거하는 나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를 거절합니다. 이렇듯 두 부부 사이의 소원함은 궁궐 내에서도 공공연했으며 정성황후는 승하 14년 전인 1743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지만 영조는 담증 가지고 엄살 부린다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의관마저도 전하께서는 왕비의 병은 들은 척도 안 하신다며 내시를 통해 대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왕비의 생일에는 신하들의 할애가 관례였지만 55살 생일에
영조는 단경왕후의 기일과 겹친다며 생신하례를 금지합니다. 신하들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지만 이듬해에도 영조는 같은 이유로 하례를 중단시킵니다. 1752년 정성왕후의 회갑조차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고 우의정 김상로가 하례를 올릴 것을 청하자 이를 거부합니다. 김상로는 이에 항의하는 글을 사도세자에게 전하도록 하였지만 그것조차 영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학박사 박사놀이 세자저하께서 매우 실망하여 밤새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라며 간청했지만 영조는 말이 지나치다며 일축합니다. 당시 수기문 씨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에게 대든 사건으로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문 씨를 회추리질하며 벌을 주자 이에 격노한 영조는 양위소동까지 벌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홍역에서 갓 회복한 병약한 사도세자에게는 눈밭에서 꿇어앉아 사죄하도록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1757년) 정성왕후가 위독해졌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심한 각혈과 함께 팔다리가 붓는 증상을 보였으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영조는 쉽게 왕비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가 거의 숨이 넘어갈 무렵에야 천천히 찾아온 영조는 아내의 병세보다 사도세자가 곁에서 흐느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꾸짖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정성왕후가 사망한 직후인 1757년 2월 15일 영조는 나는 슬퍼할 바가 없으나 월량이 슬퍼하며 몸이 야위니 염려스럽다고 말하며 왕비와의 불화를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영조가 총애하던 화한옹주의 남편 정치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영조는 신하들의 손을 붙잡고 경들은 내 슬픔을 이해하여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치달의 빈소에 가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는 왕비의 장례 절차와 충돌하는 일이자 궁중예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대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좌의정 김상로, 우의정 신만의 손을 잡고 도와달라며 빈소행차를 강행합니다. 이날 일성이 정치달이 졸하자 예단이 먼저 들어오고 조금 있다 중궁전의 승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하들이 곡반을 준비하는 중 영조는 좌의정과 우의정을 불러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들은 내 슬픔을 이해해 한번 덜 수 있게 하라 하니 두 정승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일찍 돌아오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물러났습니다. 승지 이최중이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간언하며 만극한 시기에 어찌 만극한 일을 더하시려 하십니까 하자 임금은 크게 노하여 물러가라 명하고 이최중이 신은 간청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니 영조는 그의 직임을 삭탈하고 연영문을 통해 보련을 타고 궁을 나가버립니다. 결국 영조는 반대하던 신하들을 모두 채차시키며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정성왕후의 상여가 나가는 날에도 영조는 상궁들과 희희낙락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지체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가 정성왕후를 진심으로 증오하지는 않았더라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의 생모는 아니었지만 그와의 관계는 의외로 각별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두지 못한 정성왕후는 후궁 영빈이 씨 소생인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돌보았습니다. 정성왕후가 생존해 있던 시절 사도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그는 형식상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왕후는 시어머니인 인원왕후와 함께 사도세자를 친아들처럼 보호하는 입장이었고 사도세자 역시 냉혹하고 압박이 심한 아버지 영조와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는 정성왕후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정성왕후가 위독하자 사도세자는 문 앞에서 소자가 왔습니다라고 통곡하며 쓰러졌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정성왕후는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느끼는 압박을 보며 자신과의 유사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 정성왕후와 사도세자는 4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었기에 실상은 할머니와 손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친모 영빈이 씨와도 정성왕후의 관계는 원만했다고 전해집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단 한 번도 대조전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첫날 밤의 발언이 빌미가 되었을 수 있으나 학자들은 정성왕후에 대한 영조의 감정이 단순한 오해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정성왕후가 영조가 꺼려하던 사도세자를 옹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정성왕후의 조카 서덕수가 문제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덕수는 삼수의 옥이라는 사건의 주모자로 경종을 제거하고 연인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하를 위해 모의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라는 발언을 영조에게 직접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덕분에 영조는 이복형 경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폐쇄제가 되겠다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세상에 알린 것이 영조 자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게다가 목호룡의 고변에서는 정성왕후의 경쟁자이자 영조의 첫사랑 정빈희 씨가 서덕수가 시험용 독약을 먹여 죽였다는 주장도 있어 정성왕후에 대한 영조의 분노가 더 깊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성왕후의 친정은 소론, 영조는 노론에 속해 당색이 달랐습니다. 이런 배경들로 인해 영조는 정성왕후를 끝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왕후는 영조를 하늘처럼 섬기며 후궁과 후궁의 자식들에게도 정을 베풀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의 시어머니 숙빈 최씨, 계비 인원왕후 등 왕실 어른들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끝끝내 정성왕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정성왕후가 임종 직전 검붉은 피를 요강 가득 토하며 숨졌다고 기록했고 시어머니께서 가슴속 울분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조차 그녀의 삶을 애초로이 여겼던 것입니다.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영조는 늦게나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녀 곁에 묻히고자 능터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손자 정조는 풍수지리를 이유로 그 자리에 묻지 않고 동구릉에 원릉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51살 연하의 계비 정순왕후도 그곳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원릉이 조성된 자리는 제17대 효종이 잠시 안장되었다가 능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로 파묘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조가 이처럼 좋지 않은 자리에 조부를 묻음으로써 사도세자의 원한을 대신 풀고 자신을 친손자처럼 대해준 정성왕후에게 조용한 해방을 선물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조가 조부에게 불효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조는 평소 영조에게 깊은 효심을 보였으며 어느 신하가 경종에게 신하 노릇 하기 싫었다고 말하자 우리 할아버지가 형님 되시는 경종대왕께 어떤 우애를 보였는지 아느냐며 크게 분노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결국 정성왕후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옆자리가 비어진 왕비릉으로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홀로 홍릉에 잠든 그녀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며 애처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성왕후는 죽어서야 비로소 1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면 패비는 아니었지만 내쫓기지 않은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평가받기에 충분합니다.